그래서 중국이 내놓은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천인 계획 그리고 만인 계획. 저희가 중국이 스스로 만든 아이콘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한자로 천인 계획 써 있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석학에 해당되는 사람들 1000명,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 등 7개 분야에서 전 세계 인재 1만 명을 모아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장훈 애널리스트 계신데 어떤 야심찬 계획인지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중국이 저런 계획을 내온 게 2008년인데요. 네. 이 천인 계획을 처음의 의도는 해외에 있는 그 중국계의 석학들을 국내로 끌어온다, 이런 거는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유명한 그런 석학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중국의 기술, 과학을 한 단계 높이자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한 1000명 정도를 끌어모으겠는데 숫자가 늘어나서 2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드세게 나왔고요. 결국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걸 폐기한다고 그러고, 중국의 이 사이트 찾아보면은 이 천인 계획이라는 게 금지어로 규정이 됐습니다. 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까? 예, 폐기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다시 또 이 만인 계획이라고 쓰는데요. 이 천인 계획보다 더한 계획인데, 네. 말 그대로 10,000명의 석학, 기술자, 과학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계 유학생들에게 박사 따면 돌아오라고, 마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KDI나 국방과학연구원에 유치했던 그런 것 비슷한 건데, 이런 설득을 통한 영입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만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면 그건 또 심각해지는 건데요. 자, 구자영 차장, 네. 최근에 뭐 한국도 교수도 그렇지만 미국의 하버드 대학까지 뭐 이런 구설이 계속 이어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20년 1월 말에 찰스 리버 이 미 하버드대 화학 생물화학과 학과장이 네. 중국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사실을 미 당국에 신고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신고하지 않고 이 암암리에 이 연구비를 받아오다가 FBI에 적발이 돼서 이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카이스트 교수가 이 중국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오다가 뭐 연구비만 받았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국에서 받은 연구비로 연구한 자료를 네. 중국 정부의 중국에 뭐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아서 이 구속이 된 사례가 있고요. 네. 최근 6년 동안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에 유출된 사례가 12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평균 20건 가까운 이 첨단 기술이 해외로 지금 유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 국익을 침해하는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된 상태입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계신데 이제 이게 법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어쨌건 지금은 처벌 규정이 좀 약하다는 지적이 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법정형,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형 자체는 높습니다. 하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3년 이상의 징역 내지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처분이 가능한데, 그만큼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징역형으로는 50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는 기준표를 가져가고 있느냐, 상당히 낮습니다. 양형기준표 기준 자체는요, 국외 유출인지 국내 유출인지 아주 그냥 좀 거칠게 두 부분만 양형기준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 국내 유출인 경우에도 기본적인 양형기준이 징역 1년에서 3년 6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분야를 집중해서 보셨지만 첨단 산업 분야 연구원들에 대한 동향을 좀 아실 텐데, 우리 배터리나 아니면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렇게 최첨단 분야의 연구원들이 중국으로부터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적인 제안, 이런 거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맞습니까? 많이 흔들렸죠. 사실은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요, 우리 디스플레이, 네. LCD 있잖아요. LCD 네. 산업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대전자, 하이닉스 이전에 네. 현대전자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갖고 있을 때 분할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어거지로 나가게 돼서 뺏긴 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까지 안 갔습니다만은 아까 10억, 3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어모으는 거 있잖아요. 연봉을 얘기하시는 거죠? 연봉이죠. 예, 그래서 아주 탑 클래스는 10억, 30억 주는데, 그런 경우가 유혹을 벗겨나가려면은 우리의 그 선배들에 대한 그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벤치마크의 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네. 명예가 길고 인생은 짧다고 이렇게 인식을 성인이 돼서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돈밖에 모르는 게 되니까 네.
전부 다 사장, 부사장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레벨에서의 그 자기의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네. 산업계에서 좀 중지를 모을 필요가 충분히 있다. 안 그러면 향후 5년이 매우 크리티컬한 거다. 반도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2차 전지가 향후 5년 내에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건 두뇌 전쟁을 시작했고 중국이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렇지만 최근에 뭐 유럽의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는 중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규제를 좀 만들자는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이 산업 스파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한데요. 네. 미국이나 네덜란드, 일본, 대만 이런 데는 산업 스파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네. 너무나 강력하게 이 산업 기술을 갖다가 탈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이 장비 업체인 ASML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비를 만드는 ASML이라는 회사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노광 장비를 만드는 그 회사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기술을 갖다 중국계 직원이 몰래 빼내다가 올해 2월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아하. 이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계 유학생에 대한 이 입학 허가제를 갖다가 앞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네. 지금 발표까지 했고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수없이 많은 그런 유학생들이나 중국의 그 연구원들이 간첩 행위를 하다가 체포가 돼 있습니다. 네. FBI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FBI 중국 담당 수사 책임자가 이 해변이라는 이 정보의 무대가 있다면은 네. 미국은 위성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잠수함을 해가서 특수부대를 보내서 거기 있는 모래를 퍼오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해변에 무수한 관광객을 보내서 옷에다가 모래를 묻혀서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아하. 합니다. 네. 중국이 이 미국에 보내는 유학생이 무려 30만 명이 됩니다. 네. 이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중요한 정보를 탈취해서 그거를 자기 모국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나왔던 소식이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출신 부사장이 구속된 사안을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도체 관련 우리의 정보를 원하고 있는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거침없는 중국은 과학 굴기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